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에어백이 확 터지죠. 네. 충격이 크죠. 이게 터질까요? 바로 앞에서 네. 부딪혔다. 그러면 터질 것 같습니다. 대한성형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짜잔! 짜잔. 오늘은 대망의 유방 확대 수술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편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무엇이냐? 유방 보형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방 보형물을 쓰는 두 가지 가장 큰 수술이 있는데요. 재건 수술과 미용 수술. 미용 수술. 말씀드렸죠. 저희가 유방암 환자가 여성암 1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유방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한쪽 가슴이 없어지는 거죠. 네. 여성들이 설문조사 결과 가장 스트레스 받는 암 수술이 유방암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발전 안 했을 때는 브라 안쪽에 화장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안 그러면 이거 없으니까 네. 보충하고 다녔는데 여성성에 대한 심각한 자기 이미지 파괴가 생기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그 유방 절제술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 성형외과 전문들이 또 열심히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유방 확대 수술이구나. 그렇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유방 확대 수술이고요. 이제 유방 재건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본인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유방 확장기를 이용하는 방법.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피부까지 많이 잘라내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보형물을 못 넣어요. 그럼요? 그러면 물이 빠진 풍선을 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풍선인데 물이 빠져 있죠. 그리고 여긴 자석이 있고 네. 이거를 이렇게 안에 넣어요. 피부가 부족하니까 네. 피부를 늘리는 거죠. 이게 확장기거든요.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여기다 물을 넣어서 이 풍선에 물이 채워지면 안에서 이렇게 되면서 피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늘려서 피부를 늘린 다음에 보형물을 가지고 네. 교체 작업을 하는 수술을 하면 유방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만족을 하고 재건 수술 안 했던 분들도 요즘은 많이 찾아와서 이런 방법으로 재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거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빼고 이 보형물을 다시 교체한다는 거죠? 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네. 이걸 처음에 한다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이 보형물을 넣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유방 확대하려고 오신 미용 수술 환자. 근데 이제 이걸 바로 놓고 싶은데 바로 못 놓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많이 잘라내 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부족해서 이런 걸 쓰고요. 피부를 물론 많이 안 잘라내는 애는 유방암 수술 환자들은 바로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방 조직 확장기. 조직 확장기. 예. 그리고 이거는 유방 보형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차이가 지금 뭘까요? 크기 말고. 크기 말고요? 네. 본인 제일 큰 거가 좋으시죠? 저는 작아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면 크기 말고 네. 퀴즈입니다. 크기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촉감이네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네. 이거를 표현하자면 뭔가 그 젤리를 만지는 기분이고요. 네. 이거는 뭔가 그 탱탱볼 아시죠? 네. 여러분, 탱탱볼을 터치하는 느낌이고 이거는 우리 강아지 엉덩이. 이게 미세하게 보면 이거는 우둘투둘한 미세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둘투둘한 돌기들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미세한 돌기들이 있고 이거는 아예 매끈매끈하죠. 네. 돌기가 없이 그냥 네. 비닐 표면이죠. 비닐편.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유방 확대 수술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형 구축이라고 해서 피부 섬유화가 되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합병증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방하려고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렇네요, 네, 그 여러분. 무슨 말 돌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유방을 쪼그라지게 하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이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걸 잘 안 쓰고 있어요. 왜요? 이런 유방 보형물을 쓰는 환자들 중에서 림프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부작용으로요? 네, 근데 거의 확률은 10만 명 중에 1명. 아주 작은 확률로 10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생겨서 우리나라도 2명밖에 지금까지는 없고 전 세계 다 합해서 8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부작용과 이런 우둘투둘한 게 좀 연관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에 스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네. 매끄러운 표면에 보형물만 보형물만 쓰고 있습니다. 모든 타입의 크기는 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자의 성향이라든지 환자의 원래 흉곽 크기라든지 가슴 모양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유방 보형물을 넣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미국 식약처가 됐든 FDA가 됐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제품 허가를 받고 판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지만 유방 보형물은 한 번 넣으면 반영구적입니다. 오.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발견되고 해서 지금은 이런 매끈한 표면의 보형물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안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봐야 할 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내구성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구형 구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에어백이 확 터지죠. 네. 충격이 크죠. 이게 터질까요? 바로 앞에서 네. 부딪혔다. 그러면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안 터지는데 터지는 경우 그런 큰 충격에는 터지지만 일상적인 충격 네. 잠을 잘 때 제가 이렇게 잔다고 그래서 터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누른다고 터지지는 않고요. 그런 아주 큰 충격일 때만 터지고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네. 해보시면 혹시 찢어도 되나요? 한번 찢어보십시오. 왜냐면 내구성을 알아보려면 이걸 막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 또. 오! 네. 어머! 악력이 충분. 저 악력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정말 그쵸, 네, 찢어질 것 같죠? 네, 네. 근데 잘 안 찢어집니다 이렇게. 네. 네. 그 정도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 겹이 보통 5겹에서 6겹입니다. 5겹 안쪽에는 실리콘 젤이 들어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이 봉지의 겹이 한 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겹으로 되게 튼튼하게 돼 있어서 안전한 편이고 제가 이걸 20년, 30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5겹, 6겹으로 층층이 봉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 안에서 파열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없지만 저희는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생기는 것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술도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단의 모든 수술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10,000명에 1명만 부작용이 나도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 전문의들끼리 학회에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충분히 또 듣고 나니까 저 역시 뭔가 믿음도 가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 같다면 이 그 굉장히 스무스한 거를 제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미국에서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뭐 눈 미용 수술, 코 수술, 유방 수술 이런 것들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여성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 가슴 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 정도로 여성들로서는 만족도가 높은 수술인 만큼 반대로 이렇게 큰 보형물을 우리 몸 안에 넣는 수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코 수술 주의하신 분들 봤겠지만 되게 조그만한 실리콘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유동 보형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코에 넣는 거는 고형 보형물이라고. 그렇죠. 이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말랑말랑한 보형물을 20년 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만들까? 10,000명에 1명도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 또 대한성형 TV잖아요. 네. 우리 대한성형 TV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고심 끝에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해주시니까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다음 편에 또 유방 확대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네, 3편에 만나요. 짠!